안녕하세요. 셋돌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센스.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제 뭐 배달은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배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값이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런 걸 언론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이 심상치 않을 때는 뭐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제 뭐 추가적인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홍남기 경제부 총리죠. 홍남기,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검토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내용이 조금 내용을 보고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까웠어요. 지금 검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그 모티브는 저거였어요. 그냥 그 12.16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대출 규제였죠. 대출 규제가 이제 뭐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대출을 전면 주담대 대출을 아예 주담대가 금지 그거고, 그리고 이제 뭐 9억 원 이상 이제 뭐 LTV를 40%에서 20%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적게 주겠다. 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뭐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이제 집값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안을 만드는 데는 법을 만드는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집값 안정화였어요. 집값 안정화를 어디에 할 거냐. 그래서 강남 상구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 게 총 21차례입니다. 21차례인데 그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되고 있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할 때마다 그 규제 지역을 벗어난 비규제 지역에 그런데 이제 뭐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 원에 대한 그 9억 원에 대해서 이제 뭐 대출을 LTV를 40%에서 20%로 강화를 하겠다. 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6억 원. 그러니까 이제 초고가 주택이 이제 뭐 9억 원 이상이나 이렇게 규제가 되니까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인천, 그리고 뭐 하남 일부, 그리고 뭐 하남이나 아니면 또 대전 요런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요런 방안이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조정 지역 대상 지역 내에 경기도 이제 뭐 수원이나 뭐 요런 지역에는 또 이제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이제 격상시키겠다. 요런 내용도 있고요. 요거는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가 뭐냐? 그리고 또 뭐 대출 규제 하기 전에 이제 한 게 또 내용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갭 투자자가 많으니까 갭 투자가 이제 보통 갭 투자는 그래요. 뭐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전세가율이 보통 이제 매매가 실거래가에만 한 7-80% 선 되죠. 7-80% 선 되니까 갭 투자자들은 자기 자본 20-30%면 아파트를 매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최근 이제 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기 가열지구 뭐 대구 수성구나 뭐 요런 일부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의 주택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뉴스는 결과치 통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전 5월달 거나 6월달 거는 없겠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한 5만 건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만 건 이상이 임대 목적이래요. 그 임대 목적이 뭐냐? 전세 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전세 끼고. 그런데 그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9억 미만이죠. 9억 미만의 1세대 1주택일 때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는 2년 거주 요건이 보유만 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겠다. 요렇게 또 법이 대책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 기간도 조금 늘어날 전망인 것 같아요. 한 2년이 3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예상에는. 그리고 뭐 보통 법이 바뀔 때 2년 3년 요거 한 1년 정도가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까지 해오던 대출이에요. 대출 규제. 이제까지 뭐 재산세 강화나 보유세 강화가 뭐 해서 뭐 세제 강화를 한다거나 부동산 뭐 대책을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거의 메인은 대출 규제예요. 뭐 15억 이상 12, 16 부동산 대책이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비규제 지역들이 이렇게 자본이 몰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9억이 아니라 이제 6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보통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이 사실 많죠. 그러면 6억 원 이상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9억 원 뭐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전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전세 세입자든 전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새로운 추가적인 대출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를 하겠다. 근데 그게 6억 원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LTV가 9억 원 이상의 뭐 40%에서 20% 이랬던 게 지금 6억 원 이상 LTV를 강화한다. 요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대출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그냥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실수요자분들은 집을 그러면 아예 못 사지 않을까. 6억 원 이상은 뭐 서울 대부분 아파트가 뭐 6억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년 된 아파트들도 뭐 한 5억대 요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원 이상을 대출을 규제를 해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억 미만까지는 40%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면 매매가가 10억이면 뭐 그때 뭐 예도 들었지만 9억까지는 40%를 해줘요. 그러면 4936 3억 6천에 이제 1억에 대한 거는 20%만 해주니까 2천만 원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3억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꼴이죠. 그러면 내 자본이 10억짜리를 살 때 이제 뭐 한 약 6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6억 원 이상 LTV를 강화를 해버릴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방안이 또 나오겠죠. 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1주택자거나 생애 첫 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청년 신혼 뭐 요런 내용을 해서 LTV를 뭐 한 70%까지 해주겠다 아니면 60%까지들 해주겠다 뭐 요런 내용은 뭐 방안은 나오겠지만 6억 원 이상 LTV를 강화해 버렸으면 사실 집값이 예전에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6억 원 이상은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 집값이 뭐 2, 3억대도 아니고 6억까지 해버리면 지금 뭐 그냥 집을 사지 말라는 소리, 거래를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뭐 전월세 법 3법 개정한다 하는 것도 뭐 전월세 무제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도 결국은 임차인의 입장이잖아요. 그 집을 사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고 세입자로 살아라는 건지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집을 이 목적 자체가 법을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집값 안정화를 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분들은 집을 사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6억 원이 기준이 돼버려 버리면 저는 실수요자분들이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요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이제 뭐 상의를 하겠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겠지만,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지역에 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금 유동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돈이 흐를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돈은 계속 풀고 있고 금리는 낮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이런 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조금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업자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결정을 내리시는데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대출을 막혀버렸으면 금리가 낮는 이 저금리 시대에, 뭐 아시죠? 2022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금리를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저희 나라도 거의 그대로 따라갈 거고 돈은 계속 풀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경제는 어렵지만 주식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는 내만 힘들어요. 내만. 저만 힘들어요. 저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나 아니면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새딸아빠 전소장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안 어렵잖아요. 그거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하는 거, 이거 손에 엄지손가락에 딱 떼어 있는 거, 그거 한번 딱 눌러주는 건데 어려운 거 아니시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새딸아빠 전소장님들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새딸아빠 전소장도 열심히 그에 상응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